Hola a todos. 안녕하세요. 이시케이 교육 하스미입니다. 델레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말하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바로 여기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더 빠른 델레 스피킹. 바로 하스민과 함께 공부하는 건데요. 저희 그럼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델레 시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따레아 우노 경험 발표하기 독백인데요. 그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과 거주지에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레아 우노 같은 경우는 어떤 말하기냐면요. 3분에서 4분 정도를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특정 테마를 선택을 해서 말이죠. 그럼 준비 시간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따레아 도스하고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중에 7분에서 8분 정도를 따레아 우노에 할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권장드리는 시간은 7분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2개의 큰 주제로 나눠져 있으면요. 그 중에서 5가지 항목으로 소주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주제 중에 작은 항목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3분과 4분 정도 시간을 혼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혼자서 3분에서 4분이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제를 선택하는 팁인데요. 2가지 주제가 나온다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을 어휘를 더 많이 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7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2번째, 전개인데요.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브레인스토밍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내용을 내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서지 않으면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중간에 있는 하늘색을 보시면 모도 데 비빌라고 해서 사는 방법, 거주 방법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주제를 선택을 하셨다, 큰 주제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위 항목이 5개지가 나올 겁니다. 자, 하나씩 차례로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럼 마음속으로 나는 이 주제가 내가 말하기 더 쉽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비빌 솔로, 혼자 사는 것. 그리고 파밀리아 누메로사, 대가족 식구가 사는 거. 파밀리아 페케냐, 소가족 식구, 핵가족 말하겠죠. 그리고 compartir piso. 피소는 뭐죠? 스페인식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룸 쉐어, 다른 사람이랑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vivir con los padres,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자, 사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살펴볼 거는요. 비비르 솔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 이 주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Le gusta la idea de vivir solo. 당신은 혼자 산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번째, En su país, la gente soltera.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suele vivir sola. 혼자인 사람, 독신인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suele vivir sola, 혼자 사는지 또는 con sus padres, 그의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지 porque,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Qué ventajas? 자,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셨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ventaja라고 하는 건요, 장점이란 뜻이고요. 여기 앞에다가 des라고 붙여서 desventaja라고 하면 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 동시에 얘기를 한다면 3분, 4분 충분히 채울 수가 있겠죠.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inconvenientes, 불편한 점, 장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tiene vivir solo. 혼자 사는 게. 마지막 질문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vive o ha vivido usted solo.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자, 그럼 이걸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제를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순서를 짜서 로직이 있게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어떻게 전개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이 말할 것들을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거 시제를 써서 과거를 풍부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경험이니까 제가 이걸 해보니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신 경험을 얘기할 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좀 더 간단한 표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호사항,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기호를 표현하는 것들. 그러면 a mí me gusta. 여기 적어놓은 건 인피니티보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에요. a mí me gusta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난 이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표현인데 다양한 동사를 써야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prefiero 라고 하면 나는 이걸 선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동사를 쓰면 뭘 하는 걸 선호합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 me encantaría.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스타르류 동사인데 나는 이거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스타르 같은 경우는 무초라고 해서 많이 좋아한다라고 넣을 수 있지만 me encantaría 같은 경우에는 무초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로도 많이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deseo 하면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하다라는 이 동사 뒤에다가도 바로 동사 원형을 써서 본인의 선호사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mí me gusta. A mí me gusta vivir sola. 나는 혼자 사는 걸 선호합니다. porque 왜냐하면 ahora vivo con mis padres. 지금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Vivir sola es una aventura para mí. 혼자 사는 것은 저한테 큰 모험이나 마찬가지예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걸 생각하나요?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맷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연결어를 잘 이용을 해주셔야 문장이 매끄럽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이거 말고는요, prefiero 사용할 수 있겠죠. 뭔가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 써주시면요. prefiero vivir sola. 나는 혼자 사는 걸 선호하는데요. 좋아하는데요. vivo sola. 혼자 살았어요. desde hace. desde hace는요.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표현인데 3년 전부터 desde hace 3 años. 뒤에다가 기간, 숫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Es más cómodo para mí. 이것은 저한테 더 편해요 라는 표현. 이것은 저한테 더 좋아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is más 형용사 넣으신 다음에 땡땡땡 para mí 저한테는요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 써주시면 이렇게 선호사항 말하기 할 수 있습니다. A mí me gusta, prefiero, me encantaría 그리고 deseo 꼭 기억하셨다가 자기 입에 맞는 표현으로 꼭 활용하시면 되겠죠. 포르케라는 연결어를 방금 알려드렸어요. 어떤 연결어를 활용을 해야 문장을 매끄럽게 쓸 수 있는지 이 표현들을 꼭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꼬모, 영어의 since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서 원인을 얘기할 때 포르케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entonces, pues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장들을 나열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라고 할 때 pues, entonces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문장이 조금 더 매끄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결, 순접 접속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así que 그래서 뭔가를 추가하신다라고 하면 además 더욱이 게다가 반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pero.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pero에다가 나는 스페인어 잘하니까 조금 발음을 굴려볼까 라고 하고 pero 해버리면 개라는 다른 뜻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오버하시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채점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대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운께라고 발음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지금 델레 스피킹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발음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발음을 아운꾸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운께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기 선호사항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트렌디인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꺼내봤어요. 첫 번째, normalmente. 자, 멘테로 끝난 거 뭐죠? 영어의 ly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부사거든요. 부사. 자, 부사. 빈도부사를 활용을 해보시는 건데요. 자주 뭔가를 한다, 가끔 뭔가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넣으면 좋겠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곤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siempre, 항상이란 뜻이고요. a menudo, 자주라는 뜻. 그리고 a veces 라고 하면 가끔, 그리고 거의 뭐뭐 아니다 라고 하면 casi nunca 라고 하고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 nunca라는 표현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말고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이 soller라는 동사가 있죠. soller. 영어의 유주트에 해당하니까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이 동사도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만 붙여주시면 뭐뭐 하곤 하다 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se vive. 혹시 이 표현도 처음 보시는 부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se 쓰신 다음에 3인칭 단수 형태 꼭 단수 형태로 동사를 활용하시면 se vive 사람들이 산다 비인칭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En mi país 우리나라에는요 generalmente 여기는 normalmente 넣었는데 여기는 generalmente 일반적으로요. Los jóvenes 젊은 사람들이 viven solo 혼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아니면 비인칭 표현 인칭이 없다라는 뜻이죠. 비인칭으로 se vive solo 혼자 사는데요. En mi país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요 라는 뜻 비슷한 의미로 통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때는요. 자, 자기 선호 사항을 얘기를 했고요. 주변 사항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요. 제 의견은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순서 좋아하는 거 선호 사항 먼저 얘기하시고 주변 상황 얘기하고 마지막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 의견 얘기할 때요. 제가 아까 전에 벤타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벤타하, 장점이라고 했죠. 본인 의견 얘기할 거니까 땡땡땡땡은 tiene muchas ventajas,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Por ejemplo, 자, 요런 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문장 먼저 볼까요? vivir solo. 자, 동사 원형 자체도요. 이렇게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요. tiene muchas ventajas.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Por ejemplo.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통째로 연결을 해주면 어떤 주어를 넣은 다음에 tiene muchas ventajas. Por ejemplo. 예를 들자면요. 라고 해서 se puede tener más libertad. 자유. se puede. 자, 여기서 비인칭을 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라는 표현이 됐고요. 두 번째 거는요. 자, 여기 먼저 볼게요. pienso que, 내 생각에는, creo que, 내 생각에는, me parece que, 내 생각에는 요 3가지는 무조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pienso que 계속 쓸 수 없겠죠. 따레아 uno 말고 dos, tres, cuatro 또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요 라는 표현 정도는 3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me parece que,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vivir sola. 혼자 사는 건요. Es más cómodo. cómodo. 편하다. 자, 편하다라는 것도 기억해놔야겠죠. 어떤 자기 의견 얘기할 때 좋다, 편하다, 편리하다, 좋아한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더 편해요. 뭐보다요? que. más que 하면 뭐죠?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래서 더 편해요. que compartir. 나누다. 쉐어하는 것보다요. piso. 집을 쉐어하는 것보다 con otra persona. 다른 사람이랑 쉐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방금 썼던 자기 선호사항과 주변 환경이랑 마지막 의견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efiero vivir sola. Vivo sola desde hace tres años. Es más cómodo para mí. En mi país, normalmente los jóvenes viven solo por varios motivos, como trabajo, estudio, etc. Vivir solo tiene muchas ventajas. Por ejemplo, se puede tener más libertad. Por supuesto, a veces es incómodo. Cuando estoy enferma, nadie me cuida. A pesar de eso, me parece que es una buena manera de aprender la vida. 자, 생각보다 문장이 되게 길어졌죠. 아까 넣었던 거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사나 형용사를 계속 바꾸시면 다양한 내용으로 탈바꿈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Prefiero vivir sola. 저는 혼자 사는 걸 선호를 해요. Vivo sola desde hace 3 años. 여기에다가는 기간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간만. Es más cómodo para mí. 저한테는 편해요. 저한테는 편해요. 다른 주제가 나와도요. 저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해요. 저는 공부는 무조건 도서관에 있어요. 그게 저한테 편해요. 제 의견이니까. 이거 꼭 유형에 쓸 수 있겠죠. En mi país, 우리나라는요. Normalmente, 보통 los jóvenes viven solo por varios motivos.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젊은이들이 보통 혼자 살아요. Por varios motivos. 자,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을 해보세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요. 이제 얘기를 꺼내야겠죠. como 어떤 이유냐면요. trabajo, 일, estudio, 공부, etc.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데 vivir solo, 혼자 사는 건요. tiene muchas ventajas.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por ejemplo, 예를 들어서 se puede tener más libertad.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Por supuesto. 자, 여기에는 새로운 게 나왔죠. 물론. Por supuesto. A veces. 아까 빈도부사 썼던 거 여기 나왔어요. 가끔은요. 불편해요. 왜냐면 장점만 얘기하면 시간이 3, 4분을 채울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쁜 점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 veces es incómodo. 불편하기도 해요. Cuando estoy enferma. 저는 여자라서 enferma. 제가 아플 때는요, 아픈 상태일 때는요 라고 썼는데 원래 남자는 enfermo라고 쓰셔야겠죠. nadie, 아무도 me cuida.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요 라는 단점을 하나 썼어요. a pesar de e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 정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a pesar de eso. me parece que. 제 생각에는요. es una buena manera. mane라고 하면 방법이라고 되겠죠.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요. aprender la vida. 삶을 배우는 방법이죠. 왜 혼자 살면 청소도 혼자 해야 되고 세탁기도 혼자 돌려야 되고 하니까 이것 또한 사는 걸 배우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안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 폼을 가지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는 혼자 사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compartir piso. 룸을 쉐어하는 거, 방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집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질문 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es normal compartir piso en su país. 이게 normal, 보통 일반적인 일인가요? 당신의 나라에서 compartir piso, 아파트, piso, 집을 쉐어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대학가에서는 이렇게 쉐어하는 집도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En qué situaciones?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piso compartir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alguna vez. 자, alguna vez만 나와도요. 어떤 걸 물어볼지 아셔야 돼요. 해본 적이 있니? 라고 할 때 alguna vez 물어보죠. Ha compartido piso? 이제 집을 쉐어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con alguien. 누군가와 함께 언젠가 이렇게 집을 나눠서 살아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 ¿Cómo fue? 였나요? La experiencia. 그 경험은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라는 자기 경험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Qué aspectos positivos y negativos? 자, 요것도 ventajas y desventajas 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aspectos positivos, 좋은 면, aspectos negativos, 나쁜 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맨날 ventajas, 만 쓸 수는 없으니까 aspectos positivos, negativos 이것도 써보시면 좋겠죠. tiene compartir piso, piso를 나눠 쓰는 게 어떤 점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아까 배웠던 걸로 자기의 선호사항, 그리고 주변 상황, 그리고 마무리 의견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quiero,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compartir piso con alguien. 전 누군가하고 piso를 나눠 쓰는 걸 좋아해요. vivo sola desde hace 3 años. 자, 아까 혼자 산다도 3년 전부터 했다고 했죠. 자, 같이 사는 것도 3년 전부터 했다고 했어요. 왜 말하기 시험에서는 제가 진짜로 5년을 혼자 살았는지 3년을 혼자 살았는지 중요하지가 않죠. 이렇게 잘 매끄럽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니까 말하시다가 5년인데 3년이라고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a veces, 가끔 es más cómodo para mí. 이건 나한테 편해요. 아까 썼던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왔죠. Pero en mi país.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 normalmente 보통 los jóvenes, 젊은이들이 viven compartiendo piso. 보통 방을 같이 나눠서 써요. porque, 연결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porque, 왜냐하면 la vivienda, 거주지가요. es muy cara. 거주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집을 다 나눠서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Compartir piso tiene muchas ventajas. Por ejemplo, 자, 집을 나눠서 사는 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썼던 수업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se puede, 뭐뭐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거든요. tener más amigos.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Por supuesto, 물론 다음에 뭐 나오기로 했죠? 단점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거예요. aspectos negativos,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a veces es incómodo, 물론 가끔은 이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no puedo tener mi vida privada, 개인 삶의 영역이 없잖아요. en casa, 집에서. a pesar de e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A pesar de eso, me parece que 제 생각에는요, es una idea,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까는 manera,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idea,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algún día, 언젠가는요, quiero vivir con compañeros. 저는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동료들이랑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요런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강 이번에는 맛보기 시간으로 어떻게 로직을 짜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선호하는 사항을 썼고요. 두 번째는 주변 이야기를 풀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마무리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본인이 이제 내가 선택한 주제를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서 전개를 할 것인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 강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